요즘에는 그런 급매물 없다. 그런 거 없이 이제 호가만 남아있는 이런 시장인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번 과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네. 제가 이런 현상을 그대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2021년 하반기쯤에 이런 현상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제가 시장에 변화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은요 오랜만에 이 부동산 현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 거래량이 좀 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동산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나 좀 이런 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좀 심합니다. 좀 난리 났습니다. 소위 말하면. 난리가 났어요. 네. 네, 요즘 집들이 이제 좀 매수가 좀 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해야 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부동산 가서 집도 보고,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서 이제 계약을 하겠다 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매도자가 3천만 원 가격을 올렸다. 이 돈 맞춰주지 않으면 나는 이 계좌 안 줄 거다. 네. 그 터무니없이 턱턱턱 지금 오르고 있는 거죠. 이전에는 약간 좀 급매물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였다면 요즘에는 그런 급매물 없다. 그런 거 없이 이제 호가만 남아있는 이런 시장인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요즘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상승 분위기가 일고 있는 거는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잘 보시면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지금 매수자들이 이렇게 계약하려고 덤빌 때 지금 계약금을 올리거나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또 호가를 올리거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번 과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네. 제가 이런 현상을 그대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가요? 네. 매수자들도 안 달라게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게 2021년 하반기쯤에 이런 현상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제가 시장에 변화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집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팔려고 내놓은 가격에 그대로 계약이 되어야 이게 하나씩 매물이 소화되면서 상승하거든요. 실거래가 쌓이면서. 네.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호가 올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공포 심리에 가서 이렇게 쫓아가서 계약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걸로 인해서 갑자기 이렇게 거래 금액이 확 뛰는 신고가 현상들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거래 절벽이 와버려요. 좀 더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매도자들이 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분위기가 이제 실거래가 10억인데 10억의 매물들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쫓아와서 막 사는 분위기가 생기면 여기에서 10억에 내놨던 매물 팔리고 그다음에 10억 5천 팔리고 11억 팔리고 이러면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조급해지거든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계단식으로 네. 하나씩. 예. 조급해져서 12억짜리 사고 13억짜리 사고 14억짜리 사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면 사람은 그 연결되는 분위기를 끊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계속 15억, 16억, 17억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불안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10억에 있는데 12억이 이제 거래되잖아요. 만약에 네. 12억짜리 하나가 딱 거래되면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되냐면 매물이 다 15억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두 번은 거래가 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근데 이게 어느 단계에 가면 매수자들이 야 저기서 만약에 15억에 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를 상상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15억에 사면 그 다음 상황은 누군가 더 높은 걸 사줘야 되는데 20억으로 올리겠죠. 사주려나? 매도자들이 20억으로 올려버려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매수자가 그러면 과연 진짜 20억에 사줄 사람이 있을까? 이런 이제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많을 때는 이런 의심이 좀 덜한데 거래량이 덜할 때 그리고 상승을 한번
큰 상승을 거치고 온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이제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매수자들. 그러니까 제가 폭등장이 끝날 때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하락한다라고 특이하게 다른 사람 뭐 금리가 인하되느니 뭐 규제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매도자가 스스로 여러분들이 시장의 분위기 단절을 만들고 이로 인해서 침체기가 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2021년 하반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네. 하셨는데 지금 부동산 현장도 약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소장님 보시기에는 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뭐 2022년과 같은 그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2022년과 같은 상황은 오지 않습니다. 2022년 상황은 뭐냐면 급락하는 상황이에요. 그때는 고금리, 네. 자이언트 스텝이 3번이나 나오고 네.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하락기가 겹치면서 급락하는 분위기였어요. 네. 앞으로 저는 급락은 없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하락기, 전형적인 하락기로 가는데 매수자가 네. 이제 매수를 멈추게 돼요. 매수를 멈추게 되면 사실 급락이 별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도자들은 계속 상승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텨요. 그러면 팽팽한 줄다리기, 그냥 거래 절벽인 거예요. 거래 절벽이 오면 이게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서서히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급락이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서서히 하락하는 아주 완만한 하락이 이제 아주 지루한 하락장으로 가는 그 시장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과 같은 상황은 아니고 네. 이제 하락장으로 가는. 여기서 네. 뭐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막 폭락한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시장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게 이게 네. 뭐 급락이 아니라고 소위 완만하게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 예를 들어주신 게 10억으로 거래되면 12억이 호가를 내놓으면서 12억이 한두 건 정도 거래가 된다면 네. 호가가 한 15억 정도로 형성이 되고 네. 줄다리기를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기다리다가 매도자들 한두 명들이 이제 급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뭐 15억보다는 낮은 뭐 13억, 14억 이렇게 좀 매물을 낮추게 되면 네. 매수자들이 와서 좀 따라서 거래를 할지. 네. 그렇게- 그런 것도 잘 안 해요. 네. 왜냐하면 네. 지금 실거래가는 12억이잖아요. 그리고 호가를 15억에 올렸잖아요. 13억으로 내린들 실거래가보다 비싸잖아요. 네. 최고가보다. 그러니까 이런 가격에 안 산다고요. 근데 이런 가격으로 내리질 않아요. 내려봤자 1, 2억이잖아요. 지금 네. 최대한 지금 끌어서 이 정도에 내놓을 것이다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에 네. 마지노선이라는 게. 그래서 15억 정도 되는 물건은 1, 2억 정도가 마지노선이에요. 매도자들이 내가 최대한 양보할게. 그러면 이제 13억 언저리. 그러면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이제 침체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야, 근데 매물이 실거래가보다 비싸네? 내가 샀을 때 이거 내가 상투 잡는 거 아니야? 계속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억으로 내려와도 내가 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방금 딱 얘기한 걸 들은 게 이 기준점을 두는 가격이 매도자와 매수인이 다르다는 게 딱 느꼈던 게 네. 저는 15억을 기준으로 해놓고 15억보다 싸니까 좀 사람들이 사주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네. 매수인이 기준점을 두는 가격은 실거래가 12억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좀 시각 차이가 발생을 하면서 계속 지루한 사람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도자들이 점점 단계를 하나씩 낮추면서 이제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만한 하락이 돼요. 그러니까 매수자들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분위기가 또 이어질 걸로 보면서 안 사요. 급할 게 없다. 네. 약간 그러니까 네. 보니까 계속 이제 조금씩 낮추네 매도가를. 그러면은 내가 굳이 급하게 살 필요 있나?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분위기예요. 네. 여러분이 어떤 그 모임이나 뭐 이런 데 갔을 때 네.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면 그걸 거스를 수 없어요. 무슨 얘기 하나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도 상승하려면 상승 거래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이어지면 상승해요. 어떤 악재가 벌어져도 계속 상승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근데 상승하다가 갑자기 딱 이 상승 거래가 딱 끊기면
그 다음에 이제 매수자들이 갑자기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샀을 때 그 다음 살 사람이 이제 있을까? 너무 비싼데? 이런 느낌. 네. 지금 이제 그런 시기가 오고 있다. 얼마 안 있으면 거래 절벽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 현상을 보고 시장을 판단하는 겁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위기를 가장 엿볼 수 있는 데가 딱 그 부동산 현장. 네. 지금 어떤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본 것 같아요. 네. 이게 매도가를 확확 올리는 매도인으로 인해서 이 거래 절벽이 올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완만한 하락장이 이제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